삼성페이가 안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아이폰 SE2 구매하고 언박싱 후 리뷰한 지 꽤 시간이 지났죠. 이번 영상은 아이폰 SE2 구매자를 위한 가이드랄까요? 기존의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은 좀 알고 있을 만한 기능도 있고요. 갤럭시나 다른 기종들을 사용하시다가 아이폰 SE2로 넘어오신 분들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기능일 수도 있는, 은근히 모르시는 기능까지 모두 제가 꿀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직접 다시 한번 만들고 반복을 하면서 알고 있던 기능이 나오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까지는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혹시 어려우시거나 잘 모르겠으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더보기란에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전화번호부가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안 될 때도 많죠. 그럴 때를 위한 네이버 주소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이버 주소록을 키시고 기존의 주소록에 있던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신 다음에 내보내기로 다시 아이폰의 주소록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리면 알림, 아래서 올리면 제어센터, 그리고 중간에서 내리면 이렇게 어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확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확대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 또는 작다,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셔서요, 확대 축소를 들어가신 다음에 확대 축소 제어기라는 걸 또 설정하실 수도 있고 끄실 수도 있어요. 이 제어기를 설정하시면은 안쪽에 뭐 렌즈 필터나 이런 것도 다 조정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캡처입니다. 캡처는 SE2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이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이랑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캡처가 됩니다. 이 캡처 기능은 사파리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전체 영역을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캡처하고 캡처된 이 사진을 누르시면은 전체 페이지로 원하시는 대로 같이 캡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팝업 메뉴를 원하는 어플을 한 번에 한 개씩 말고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고 싶은 어플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이들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동하고 싶은 어플을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으시고 이동하시면은 한 번에 원하시는 곳에 이동하실 수 있어요. 다시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폴더에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이동하시면 엄청 편하게 파일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사진이나 설정 이런 거에서 좀 더 빠르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변경하시고 제어센터 여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설정을 길게 꾹 누르시면은 와이파이, 데이터, 배터리 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설정뿐만 아니라 사진 이런 항목에서도 들어가시면은 최근 사진, 검색 이런 것도 바로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 설정으로 키보드에 오타 자동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에 들어가셔서 일반에서 키보드에 들어가시고 자동 수정이라는 이 버튼을 제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를 %로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검색하셔서 이렇게 잔량 표시를 %로 체크해 주시고, 저전력 모드도 웬만하면 사용하셔도 뭐 따르게 느려지거나 뭐 그런 건 거의 없으니까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고요.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 잠금이 30초로 이렇게 제한이 돼요. 이 부분은 불편하시다 하시면 저전력 모드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키보드 단축키 사용입니다. 설정에서 일반에 들어가셔서 키보드 텍스트 대치를 눌러주시고요. 키보드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대치를 눌러주시고, 지읒, 기억, 지읒이라고 해놨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뭐 플러스로 이메일이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주소, 우리 집,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다 해놨고, 단축키를 우리 집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메모장에다가 또 문자 같은 거 보내실 때 이렇게 엔터 치시면 우리 집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은 실행 취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글자를 쓰다가 세 손가락으로 아까 확대가 됐었죠. 왼쪽으로 옮기시면 실행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실행 취소, 반대쪽으로 가시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실행 취소를 하는 방법이, 핸드폰을 들고 흔들어 주시면 실행 취소 압력창이 떠서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멀티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끄고 싶으실 때 하나씩 끄지 마시고 세 개를 한 번에, 세 개를 다 한 번에 이렇게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라든지 인터넷에서도 왼쪽 버튼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지 마시고 왼쪽에서 이렇게 쓸어 넣으시면 전 단계로 가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문서 스캐너 기능입니다. 메모장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카메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문서 스캔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문서를 이렇게 지정하셔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휠이 홈 버튼을 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나오는 게 귀찮아서 끕니다. 여기 거꾸로 되는구나. 설정에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리가 있어요. 항상 모르겠을 때는 제일 위에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검색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타이핑으로 시리 사용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필수 어플이랄까요? 제가 쓰는 어플, 꽤 괜찮은 어플 중에 위젯칼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위젯칼을 검색해 주신 다음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주시고,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제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편집에다가 위젯칼을 추가해 주세요. 제가 쓰는 거는 위젯칼, 네이버, 크롬, 날씨 이렇게 4개를 넣어놨어요.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위쪽으로 한 번만 내려주시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와요. 그래서 일정을 빠르게 검색하고 적고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채팅 같은 거 치실 때 이렇게 문자를 쓰시고 가운데 이응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데 간격, 스페이스바 쪽을 꾹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커서가 이동되니까 여기다가 놓으시고 지우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부팅 방법은 저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재부팅 버튼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일은 자주 없지만 너무 느려졌다 싶으시면은 한 번씩 껐다 켜주시면 훨씬 빨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록을 검색하실 때 초성으로 검색을 하면은 검색창에 안 나오죠.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은 어플 중에 가나다라는 어플이 있어요. 가나다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렇게 발신번호 표시 이런 어플을 다운받아 주신 다음에 연락처 접근을 허용을 해주신 다음에 표준 이름, 중간 이름, 뭐 이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 이름 모두 선택하고 이 세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성 변환이 완료됐고, 그 이후로는 엄마를 찾아볼 때 우리 엄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엄마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전화번호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페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거는 페이코라는 어플인데요. 페이코를 켜주신 다음에 더보기란에 카드 계좌를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시고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CU 뭐 이런 편의점이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결제하시면 애플페이가 되기 전까진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제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몇 가지 기능이, 설정에서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켜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홈 버튼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시면 쉽게 스크린샷을 바로바로 캡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을 넣어서 제어센터라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꺼주시고, 그 다음 터치에 들어가시면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이라고 있어요. 이 기능을 켜주시면은 2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를 2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상단바가 내려와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손이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손이 크기 때문에 이 기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햅틱 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간단한 게 있는데, 제어센터에서 이런 손전등 같은 것도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길게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어센터에다가 추가하면 괜찮은 것들이 화면 녹화, 그리고 음성 녹음, 저전력 모드 이렇게 3개는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뭐 화면 밝게 누르시면 다크 모드 뭐 이런 것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굳이 넣으실 필요 없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워낙에 많이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모를 것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